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 섹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은요, 상반기에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지지부진하다가 또 최근에는 AI 수요 확대 전망에 같이 좀 힘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일단 큰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를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쪽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을 때 주목을 그때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상원 가이드, 원전 관련주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증시가 뭐 때문에 올랐냐, 왜 이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제일 큰 이유의 상단에는 AI가 있습니다. AI가 지금 대표적으로 오르는 테마들, 섹터들을 전부 다 끌어올리게 만들어졌거든요. 왜냐? 수혜를 받게 했으니까, 낙수 효과를 받게 했으니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아시겠지만 AI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AI에 탑재되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이고, 그리고 그 AI를 토대로 데이터 센터도 만들죠. 그리고 전기차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로 모두 다 따져갔을 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력이라는 얘기예요. 전력도 마찬가지로 AI 수혜로 지금까지 주가가 우상향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나 테마들 대부분 AI로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최상단에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클 모두 산업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를 또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재료로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추가적 상승 가능성도 돋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한 원전에 대한 체결 내용들이 나오게 됐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에 관련돼서는 상업용으로 수출했던 게 처음으로 이 바라카 원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협력 내용이 사실상 굉장히 더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보다도 SMR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SMR의 글로벌 투자는 2050년까지 982조 원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원자력 발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뭘 써놨을까요? SMR이라는 단어를 써놨죠. 원자력 발전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니까요. 근데 SMR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이 SMR을 넘어서 MMR이라는 단어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MMR은 초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냥 대형 원자로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대형 원자로를 하나를 만들게 된다면 사실상 뭐 전력 발생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 AI가 개발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도 증설이 되고 이 전력량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건설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도시에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마다 하나씩 생겨날 건데 여기에 대한 전력은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 하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곧 원자력 발전의 증설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기술은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이 예를 들면 이래요. 집안 전체를 데워주는 하나의 보일러라고 본다면 SMR은 각 방마다 하나 있는 온열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우면 보일러를 틀기도 하지만 보일러 대신 전기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거 히터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틀어놓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SMR이 대체하는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초소형 원전이 바로 SMR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원전 대비 작고 싸고 그리고 안전한 차세대 원전으로 현재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SMR에 대해 주목받는 이유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성이나 획기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건설 기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빨라질 건데 일반적인 건설,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다만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이면 만들어진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원자력 발전 하나를 짓는데 1조라고 계산을 한다면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3천억이면 만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고 간편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활용 범위에 대한 확장과 정부의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하나에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도시마다 SMR을 지어 놓는다면 이 전력량에 대한 전력단 우려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SMR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또 돋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에요? 빨리빨리 민족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를 했는데 이 건설, 예정되어 있는 건설에 대한 기간을 정확하게 맞춘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SMR을 짓는 것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굉장히 자주 찾는다라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첫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이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협력 체결은 추가적인 수주까지의 가능성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하게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관련주들의 주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력 발전하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셨던 기업일 것 같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성과 이 이정표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2020년도 얼마였을까요? 이때 당시 3월 달에 이 주가 기준으로 2,000원이었어요. 지금의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2020년도에 당시의 주가가 2,000원이었어요. 근데 2,000원이었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지금 9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을 때야 관심을 갖지 이럴 때는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서 무리하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보다 짧게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 전략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나는 대체 언제 수익을 크게 보면서 낮게 잡아서 높게 보는 고수익을 기록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부분을 바로 이 황금선과 이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가가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안 좋은 길, 나쁜 길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에서 어떻게 했어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시켜주면서 그 구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이정표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안전하게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9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황금선과 이정표는요, 각 섹터, 각 업종들마다의 대장주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등 대부분의 차트들은 다 이런 황금선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올라갔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BHA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이제서 황금선 위로 올라타는 이정표까지 동반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 주가가 1,000원대였다면 이제는 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장주를 이렇게 고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종목들, 황금선 위에 이제 막 탑승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종목으로 제가 오늘 첫 번째 보물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요,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좀 자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서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에 올라타면서 이 황금선 위에서 이정표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가 횡보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줬다면 10,000원대부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부터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잠시 후 이영애 MC에게 함께하는 방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섹터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관련해서 제대로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쪽 화면 보시면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자, 보물지도는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만나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요약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자, 어려운 주식시장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막막하셨죠? 자, 이럴 때는 제대로 된 나침반을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저희 기법 오늘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자, 오늘 제가 황금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기 때문에 황금선이 대체 뭘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황금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특정 여행지, 목적지를 두고 출발을 여행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여행지, 우리가 계획이 없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또 알차게 정확하게 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있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황금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산을 오르더라도 그 산에 대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길이 나 있는 것을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황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황금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자,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사실상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근데 이 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 차트는 올바르게 길을 가고 있구나, 혹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황금선 위에 올라탔을 때 이 황금선 위에 올라탄 종목들이 뭐 10%를 갈 수도 있고 20%를 갈 수도 있고 30%를 갈 수도 있어요.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 황금선은 어디까지 가겠구나, 어느 정도에 대한 전략들을 구성을 할 수 있다, 즉 목표를 정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정표와 황금선인 거예요. 자, 황금선은 올바른 길이고요. 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확신을 주는 게 없으면 길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예요. 저는 오늘 황금선에 대한 내용을 풀어드릴 거지만 소통창고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이정표의 교육까지도 제가 함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일단 요즘에 시장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애초에 체력이 모자라서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한번 여행을 갈 때 전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이 중장기 스윙에 대한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 어떠한 여행, 어떠한 매매를 좋아하시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떠한 종목에서의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에 대한 종목을 두고 우리가 분석과 매매를 하는데, 내가 올바르게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단타를 선호하는지 중장기 스윙을 선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지도 빠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물지도를 알려드리면 여기에 대한 단타와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상향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승률과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장에서 이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대표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성격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승률과 수익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황금선의 활용 방법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미지로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요. 자, 지금까지 황금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캔들들 위에 있다는 캔들들 위에.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금선 밑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우하향해주는 흐름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황금선 위에 올라타주는, 즉 화살표, 이정표가 나왔죠. 자, 지금부터는 여기가 올바른 길이래요 라고 하고서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와 함께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바른 길을 가더라. 그게 바로 이제 황금선 나침반 기법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차트 하나만 보기에는 기업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겁이 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여행지를 갈 건지부터 선택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먼저이듯이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적인 측면에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업과 산업, 경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자체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기업적인 분석은 당연하게 따라와야 되고요. 그 기업이 속해져 있는 산업을 볼 필요가 있겠죠. 얘가 반도체 산업인지 방위 산업인지 뭐 제약 산업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지금 섹터가 어느 섹터에 힘이 가장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도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자, 마지막에는 현재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경제적인 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뭐 금리는 어떤지, 환율은 어떤지, 경기 순환은 어떤지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환율, 오늘의 금리 이런 것들로 따져서 이 기업의 주가도 변동성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행지를 정했어요. 우리가 어느 여행지를 정해서 이제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근데 무작정 떠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자동차를 타고 갈 건지, 버스를 타고 갈 건지 내가 여행을 할 루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먼저 그 여행지를 여행한 사람들의 이력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꿀팁도 받아봐야겠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주가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여행이 진행되어 왔던 차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근거로 분석을 하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이동평균선과 캔들, 그리고 거래량을 보게 될 겁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황금선과 직결되어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표는 캔들과 거래량이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딱 차트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근거로도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황금선을 직접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황금선 뭐로 만든다 그랬죠? 이동평균선이라 그랬어요. 자, 이동평균선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 일자에 따라서 그 선의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차트를 여시면 선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캔들 뒤에 움직이는 선들이. 그 중에서 우리는 241선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241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로 가면 장기로 갈수록 이 추세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특히나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이 현재 우하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소통창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활용 방법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차트가 정배율로 가고 있는지 역배율로 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안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는지 데드 크로스를 만들고 있는지, 특히나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통창구 안에서 교육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었냐. 자, 9월 17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던 한미반도체라는 보물지도입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 있었죠. 황금선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보물지도로 공개를 시켜드렸고, 자, 이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지도가 공개된 순간부터 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였고요. 자, 두 번째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ICTK라는 지도인데요. 자,
이 종목은 한미반도체 조금 더 이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황금선 위에 올라탔던 종목입니다. 황금선 위에 올라탔는데 자,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밑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황금선 위에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보물지도로서 함께 살펴봤고요. 보물지도 이후로부터 대략 이 종목도 40%가 넘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보물지도로 공개를 드렸던 이 한중 NC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정표와 함께 황금선 위에 알차게 딱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보물지도로 공개드렸던 순간부터 마찬가지로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첫 번째 보물지도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 보물지도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황금선 위에 계속 맞닿으면서 이 이정표가 위로 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보물지도까지 소통창고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교육과 함께 보물지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배워봤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보물지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물지도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빠르게 또 제대로 된 기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부분을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혜택입니다. 매주 화, 목, 일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테마는 알겠는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 어려우셨죠? 저희가 테마 섹터 로드맵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4번째 만나볼게요. 자, 가이드 직강으로 저희가 차트 기본 교육 도와드릴게요. 차트 마스터 되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까지 도와드려 볼까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미 여행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교육들이 좀 중점이 됐던 것 같아요. 다만 나도 여행을 좀 이제 막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겁이 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자, 여기에 대한 사실 뭘 시작하든 간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경우 계좌 개설이나 뭐 기업적인 분석이나 그리고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들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하려니까 좀 막막하신 분들에게 대한 여기에 대한 정보들도 교육들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처음 여행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분 좋은 전략 앞으로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라면 주식 여행도 걱정 없겠죠? 자,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저희 OBS 경인TV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